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스터디죠. 그 리액트.js 스터디가 좀 여러 사정으로 많이 미뤄졌는데 그래도 제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프롭스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트 그리고 단방향 통신 리액트의 특성이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훅스 API 이런 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스터디 목표가 요렇게 원래는 기존에 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팀 프로젝트를 좀 빼려고 해요. 여러모로 지금 과제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면은 또 윙크 내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개인 프로젝트로 전환을 하고 뭐 스터디 과제를 제출을 못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좀 퇴출하는 방향으로 제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희 2주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1주로 땡겨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카톡방에서 제가 좀 공지를 할게요. 네. 먼저 우리가 리액트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API라는 건데요. 저번 시간에 조금 짧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는 어,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에서 온클릭 이런 이벤트 있죠. 이런 것처럼 컴포넌트가 생성 그리고 업데이트, 제거 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떤 코드를 실행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라이프사이클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정확히 생성, 업데이트, 제거가 무엇이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웹사이트 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돔트리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컴포넌트, 저희가 컴포넌트가 만든 거가 없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발생할 것 같아요? 웹사이트가 이동할 때 일어나겠죠? 어, 게시판 뷰에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게시판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컴포넌트들이 이제 없어지는 과정, 그게 제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뭐, 업데이트는 이제 게시판에서 뭐 페이지 업데이트겠죠?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게시판에. 그런 거 업데이트고 생성은 우리 초기 컴포넌트를 가져왔을 때, 그 페이지 이동이 일어났을 때 요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라이프 사이클 API 이거는 저희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컨스트럭터 생성자로 알고 있었죠. 네, 생성자인데 이거는 마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마운트 스펠링이 맞나요? 네, 아무튼 마운트는 컴포넌트를 생성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업데이트 컴포넌트가 바뀐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정황상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 같아요? 컴포넌트 did mount.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됐다.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모두 잘 화면에 렌더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더링은 중간에 컴포넌트를 이제 돔을 이용해서 그리는 과정을 말하고요. 뒤에 라이프 사이클 API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펑셔널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함수형 컴포넌트죠. 네. 그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리액트 훅스, 유즈 이펙트라는 걸 사용을 해요. 유즈 이펙트는 여기 리액트 점 하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훅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구글에 리액트 훅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유즈 이펙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즈 이펙트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LOG 연산자나 혹은 펑션으로 함수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리턴, 뭐 렌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API를 대체하게 됩니다. 되게 말이 어렵죠? 뒤에서 코드로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라이프 사이클 API 전반적인 흐름부터 말씀드릴게요. 되게 겁먹으실 거 없고, 처음에 우리 컴포넌트가 생성되냐는 생성자가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마운트 되냐는. 마운트를 시작하게 되냐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일단 이거는 보지 말고 우리 핵심 부분만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렌더. 우리
그 컴포넌트에서 리턴 한 다음에 우리 이제 HTML 태그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네, 그 JSX로 리턴을 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그거를 이제 이 렌더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됐을 때 did 마운트 업데이트 됐을 때는 did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겠죠. 네, 요런 걸 이제 라이프 사이클 API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를 리액트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익스텐드를 하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 혹은 뭐 클래스를 구현을 하는 이런 지시문이죠. 그래서 저는 Blist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 Blist의 컴포넌트에 이제 생성자, 마운트겠죠? 마운트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 렌더. 여기에 뭐 각종 태그들이 들어가겠죠? HTML 태그. 그리고 컴포넌트 did mount. 이렇게 콘솔.log으로 한번 찍어 보았어요. 그러면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컨스트럭터에다 더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웹사이트가 로드가 전부 다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서버에서 값을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렌더링 하기 전에 웹서버에서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마다 다 정책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프 사이클 API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그 외에도 라이프 사이클 API는 요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다 모르겠죠.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뭐 컴포넌트 did mount, 컴포넌트 뭐 will mount, 뭐 마운트를 하기 전에 실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컴포넌트 새로운 props가 뭐 내려왔대요. 수신되었대요. 그리고 뭐 컴포넌트 will update. 요런 식으로 이름만 봐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게 맞고, 정 좀 찜찜하다 이러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라이프사이클 API 사용하는 방법은 배웠어요. 지금 방금.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펑셔널로 작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펑셔널에서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클래스형에서는 뭐 did mount, 우리 마운트 되기 전에는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유즈 이펙트 내부에 이렇게 함수를 전달해가지고 여기 점점점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클래스형에도 조금 내용이 있는 건데 이 유즈 이펙트를 언제 실행을 할 거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어떤 스테이트 값을 넣으면은, 스테이트는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스테이트는 계속 바뀌는 상태라는 걸 말을 하는데, 그 어떤 상태가 바뀌게 될 경우에 이 유즈 이펙트를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빈 리스트를 넣었어요. 어레이죠. 네, 빈 어레이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최초에 한번 실행하고 더 이상 실행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만 실행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will mount. will mount 같은 경우는 will unmount네요. 그러니까 unmount가 될 경우, 이제 컴포넌트가 사라질 경우에는 우리 유즈 이펙트에 함수를 안에 넣었어요. 근데 그 함수에 리턴 값으로 또 함수를 넣으면 돼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네, 요 안에다가 리턴 값에다가 그냥 LOGC 연산자로 뭐 혹은 그냥 익명 함수로 넣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부에 실행할 것들을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컴포넌트가 새로 값을 수신을 했을 때 그냥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컴포넌트 did update, 요것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링크 걸어드린 거 이거 참고하거나, 아니면 리액트 공식 문서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번역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에서도 언급한 거지만 리액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전에 우리 기존에 props라는 걸 배웠죠. props는 컴포넌트에다가 우리 속성, 태그에 속성 넣는 것처럼 이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제 props라고 했어요. 이 props의 특성은 뭐 매개 변수처럼 컴포넌트에 정보를 넘겨주어 가지고 컴포넌트가 정보를 받아서 출력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특성은 뭐 read only예요. 여기 이 컴포넌트에서 받은 값을 뭐 여기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이 위로 여기에도 뭐 컴포넌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로 침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내려준다고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요 위로 갈 수 없다는 소리죠. 이거 전 시간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React.js의 단방향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값을 내려줘서 수정을 했을 때 반영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변수를 뭐 수정한다고 해서 지역 변수를 수정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죠. 프롭스는 리드 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고 스테이트는 함수의 이제 지역 변수처럼 이제 컴포넌트 내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하위 컴포넌트에서 프롭스를 전달을 해가지고 변경 가능하고 비동기적으로 네, 변경이 가능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멤버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extends 이제 components 리액트의 기본 컴포넌트를 확장을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스테이트는 하고 요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이제 뭐 그냥 스트링형을 쓰셔도 되고 저는 일단 맵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맵형을 썼는데 this.state 요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뭐 수정을 하고 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 펑셔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펑션에서는 이제 use state라는 거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use state 이렇게 해요. 지금 요렇게 내용 요 안에다가 이제 최초 내용이겠죠? 뭐 name 10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 맵형으로. 이 내용을 요렇게 반환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우리 ES6에서 비구조화 할당이라는 거예요. 비구조화 할당은 어레이에서 1, 2 요렇게 있으면은 const 이거 C입니다. const 상수죠. A는 1, 2 요렇게 값이 있으면은 이거를 요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const first라고 할게요. first 그 다음에 네, second 이렇게 한 다음에 는 1, 2 요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1은 first로 가고 2는 이제 second로 요런 식으로 이제 비구조화 할당을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use state가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use state 내부에서는 이제 getter와 setter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getter는 사실 함수는 아니에요. 여기 제가 표현상 getter라고 했을 뿐이고 setter는 실제 setter인데 왜 세터를 리턴을 할까요? 당연히 콘스트형이겠죠. 뭐 함수여가지고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겠죠. 이 왜 상수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찾아봤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때 우리 그냥 기본 변수처럼 사용을 하면 돼요. info. name 우리 기본적으로 함수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 use effect, lifecycle API를 use effect로 대체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는 뭐 constructor가 되겠죠. lifecycle API에서는 그래서 set info를 호출을 해가지고 값을 변경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에 최초 초기했던 값이 아니라 paper이라는 값이 보여지겠죠. 네, 그 use state를 사용하다 보면은 뭐 초반에 지연이 되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use effect
에다가 패치 함수를 눌러보면은 실제로 로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방지를 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use 이펙트 안에다가 우리 함수를 전달을 하는데, 요 안에다가 잠시만요. 네, use 이펙트 안에다가 함수를 전달을 하는데, 이제 이 use 이펙트가 아니네요. 근데 use 스테이트 안에다가 특이하게 값이 아니라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전달을 해서, 네, 누구 들어오셨네요. 네, 함수를 전달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단 수락을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use state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use state 내부에 초기 지연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은 use state 안에다가 arrow 펑션 혹은 익명 함수를 전달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작업을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state 값은 어떻게 할당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return에다가 이제 초기 할당 값을 할당을 해주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구현해 본 거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지금 핵심 부분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랑 유즈 스테이트 패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스트 컴포넌트를 구현을 해보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네, 이거는 일단 저희 리액트 스터디 내부에서 과제로 진행을 했던 API입니다.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리스트 컴포넌트에다가 글을 쓰고 글을 뭐 가져오고 이런 것들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런 화면이 될 거고요. 여기에 내용을 뭐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실제로 이 API는 이렇게 존재를 해요. 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get의 feed죠. 그러면은 우리 feed 접속을 하면은 장고 REST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뭐 내용을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API 독스를 봐가지고 제가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현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의 주관이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죠.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폴더 구조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마우스가 사라져서. 네, 일단 제가 사용을 하는 구조인데 뭐 리액트 폴더 구조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네,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고 저는 src 폴더 밑에 컴포넌트스 여기 안에 이제 각각 페이지별로 이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컴포넌트 파일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파일, 최상위 페이지 파일은 이 타임라인 페이지스 이런 식으로 페이지 폴더에다가 제가 좀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한 건데 먼저 컴포넌트 쪽을 볼까요? 뭐 리턴하는 쪽을 이제 유즈 이펙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불러옵니다. 뭐 setFeed 뭐 도물 갱신을 하는 거겠죠. 뭐 요게 이제 readFeed 뭐 제가 급하게 짜가지고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로직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로직을 계산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 할당됐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거를 볼 거니까 일단은 로직과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웨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사용을 했죠. 그래서 뭐 read feed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패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JSON 파일을 리턴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set feeds 우리 use state 아까 state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스테이트에다가 내용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를 우리 이렇게 스테이트를 요렇게 props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props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스테이트가 바뀌면은 이 컴포넌트에 우리 업데이트 있죠. 우리 업데이트 will mount 요런 무슨 라이프 사이클 API 있었잖아요. 그게 실행이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API가 중요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rops로 함수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setFeeds 같은 경우는 함수죠. 그리고 readFeeds 이것도 함수죠. 요 함수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feed,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DOM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 feed 작성자의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feed 컴포넌트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요게 feed 컴포넌트예요. 이게 feed 컴포넌트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타임라인 컴포넌트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뭐 타임라인 컴포넌트를 안 만들고 그냥 나는 feed 컴포넌트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겠다. 뭐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타임라인 여기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묶여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props로 전달을 받아요. props로 feed라는 이건 스테이트죠. 근데 이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이게 스테이트인지 뭐 다른 상수인지 요런 게 의미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와도 사실 이 타임라인 컴포넌트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트로 값을 넘겼죠. 그 값에 우리 기존에 배웠던 맵인데 맵은 어떤 함수를 반복해가지고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실행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익명으로 함수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들을 받고 그 피드들을 컴포넌트로 변경하는 이런 함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리스트 안에 이제 피드 JSX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요게 리스트 개수만큼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액트에서 요거를 바로 렌더링하는 과정에다가 출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다 순서대로 다 출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맵, for each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요것도 ES6에서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네, 그래서 구현에 대해서 시연을 좀 보여드릴 건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더 이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이래서 제가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테이트 리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테이트 리스 이건 뭐냐면은 컴포넌트는 최대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내려주는 거죠. props로 내려주는 거죠. 최상위 페이지에서 모든 스테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좋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최대한 이 최상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유는 리액트가 단방향 통신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덕스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스테이트들을 한 곳에다가 관리를 하고 각각 컴포넌트에서 이제 리덕스에 요청을 해가지고 스테이트를 가져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가 뭐 일단 간편하겠죠? 네, 간편한 게 장점이고 뭐 단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스테이트를 사용할 게 아닌데 왜 여기서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뭐 부모에서 내려와서 사용을 해야지 이 컴포넌트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 내부에 선언이 돼 있으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로직상.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요즘은 리덕스를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컴포넌트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 덤 컴포넌트 이렇게 말을 해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컴포넌트를. 그리고 요거는 객체 지향 패턴에서 나오는 원칙인데 사실 뭐 지금 계속 펑셔널만 알려줬는데 무슨 객체 지향이 있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관리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한 모듈은 컴포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하나의 작업,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단위 책임의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켜서 하나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기능만 하게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요렇게 컴포넌트를 만들고 재활용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제는 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제외하고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만들게요, 제가. 페이지를 하나 파가지고 사실 이 페이지 3가 분리가 돼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리액트 라우터가 없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페이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지금 타임라인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면 규칙이 좋진 않은데 새 페이지라는 거를 작성을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 작성을 했어가지고 뭐 삭제하고 해도 되긴 하는데 import react import 해야겠죠? from react 그다음 펑셔널로 작성을 해볼게요. export function 그다음에 우리 파일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페이지라서 필요는 없지만 props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tl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실행이 있어서 아마 접속을 하려면 뜨긴 할 건데 위에 app.js 이게 tl 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죠. 뭐 페이지도 결국은 컴포넌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우리 피드를 만들어야겠죠. 피드 한 가지로 펑셔널로 작성을 할게요. 피드 작성을 했고 우리 대충 어떤 모습이었죠? 그 PPT를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요런 모습이었죠. 그냥 작성자랑 내용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자가 들어있네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제가 CSS 파일을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인라인 스타일로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div 만들고 이거 안에 props로 내용을 받겠죠.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내용 코드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하는 거 좀 잊었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일단은 컴포넌트를 먼저 다 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먼저 제작을 해볼게요. 작성자 의 네임 아직은 이렇게 안 뜰 거예요. 근데 TA 페이지에서 우리 텍스트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프록스로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바디에 텍스트 그리고 임포트 해야겠죠.
네, 요렇게 잘 호출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여러 개 하면은 똑같이 또 복사가 되겠죠. 여기에 우리 피드, 여기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인라인 스타일로 그냥 저는 요렇게 적용을 해 볼게요. 이거는 거기 베이스 네이티브에서 많이 좀 사용하는 방식인데, 나중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전에 일단은 CSS 파일로 분리를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저는 편의상 스타일을 이렇게 인라인으로 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지정이 됐죠. 패딩도 좀 넣어볼게요. 왜 CSS랑 조금 다르게 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가지고 CSS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뭐 비슷하죠?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피드는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력하는 거 구현을 해야겠죠? 입력하는 거는 뭐로 할까요? 뭐 글쓰기 텍트 이렇게 해볼게요. 입력하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는 스타일이 따로 적용이 안 돼 있었죠? 여기에 우리 인풋박스, 그리고 내용은 뭐 텍스트 에리어겠죠? 다음에 버튼, 이렇게 컴포넌트 만들었고, 이 TL 페이지 여기 가서 맨 위에 글 쓸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로드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구현은 다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저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를 포함하고 있는 타임라인을 제가 안 만들었죠. 뭐 이거는 제가 예시니까 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안 하려 했는데, 타임라인에다가 이렇게 뭐 피드스 이렇게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부에는 뭐 리스트형으로 네임은 PFOB, 바디는 이런 거를 복수형으로 전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타임라인도 인포트 해줘야겠죠. 구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되네요. 타임라인 이렇게 작성하고, 여기는 피드가 필요하겠죠. 이번에 TL에 타임라인 안에서는 이게 지금 같은 컴포넌트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부가 안 뜨는 이유는 당연히 뭐 안 만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뭐 프롭스가 정상적으로 오는지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고 한번 검사해 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왔네요. 오브젝트 피드스 프롭스로 정상적으로 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반복해 가지고 피드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피드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우리 아까 맵을 사용한다고 했죠. 프롭스에 먼저 JSX니까 프롭스에 피드스의 맵, 그리고 내부에다가 익명 함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피드를 우리 피드라는 컴포넌트를 구현을 하고 내부에 네임에는 피드의 네임, 바디에는 이제 피드의 바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컴포넌트가 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타임라인이고 이게 피드. 네, 이렇게 컴포넌트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서버로 값을 전달을 하고 값을 가져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API 독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API 독스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getter를 먼저 써봅시다. get 사용을 해가지고 값을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 요 정도를 오늘 하고, 이제 포스트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으시니까, get 사용할 줄 아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 일단은 각 스테이트들은 가장 위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페이지가 들어와졌을 때 타임라인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타임라인 피드라는 프롭스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보내주는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우리 라이프 사이클 API가 안 되니까 함수형이니까 use effect라는 걸 사용을 해야겠죠. use effect 내부에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비동기털이죠. 근데 use effect가 요 함수에다가 asynch를 먹이면은 오류가 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비동기 처리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요 안에다가 함수를 선언을 해요. 콘스트를 선언해도 되고 펑션을 선언을 해도 되겠죠. 저는 콘스트로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은 결국은 여기에다가 await, async 이거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etch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우리 요 내용 요거를 불러와 볼까요? 여기에 이제 await patch URL이 들어가야 되죠. 이 URL에다가 feed, 그 다음에 내부에는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headers, 요청하는 것들을 적어도 되는데 사실 지금 제이슨만 지원을 해요.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작성할 거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요것만 한번 개수로 해가지고 우리 메소드는 정의를 해야겠죠. 기본이 게시긴 한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좀 정의를 해볼게요. 그 값을 넘어오는 값을 저장해 봅시다. 넘어오는 값을 리셋라고 합시다. 피드 리셋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값을 콘솔 로그를 하는데 await를 호출하고 여기에 JSON 형식으로 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array 8 이렇게 나오네요. array 8 이게 뭘까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누가 뭔가 막 썼네요. 네, 이렇게 쓴 것처럼 제가 쓸 때는 5개였는데 실제로 서버에서는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당연히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는 name, 여기는 body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값을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타임라인이 나오도록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가공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공으로 맵을 사용을 하면은 동일한 함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반복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상태를 정의를 해야겠죠. 뭐 타임라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타임라인 정보를 우리는 feeds라는 걸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기구조합 할당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feeds 그다음에 set feeds 여기에 use state를 사용할 거고, 이거 타임라인이 여러 개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 자체가 이제 지금 그거잖아요. 이제 어레이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요거를 맵을 돌릴게요. 맵. 그래서 feed는 이렇게 리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값만 매칭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부에 지금 컨텐츠, 근데 여기서는 body라는 걸 사용을 했죠. 뭐 여기 다 통일해 주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통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컨텐츠 오너 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롭스 값에 맞춰 가지고 매칭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맵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맵을 사용을 할 거고, 우리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feed 내용을 body에는 need의 오너겠죠. name이겠죠. 네. body에는 뭐 need의 뭐 제가 여기가 이제 서버에서 전달받은 값,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 뭐 값을 변경을 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프록스 데이터.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렇게 변환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뭐 내려주면은 되겠죠. 근데 내려주기 전에 요거를 우리 set feeds를 이용해 가지고 스테이트에 할당을 할 겁니다. 스테이트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고 이 스테이트의 값을 한번 모니터링 해볼게요. 지금 요렇게 계속 무한 루프를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유즈 이펙트 뒤에 요렇게 명시 안 해줘서 그래요. 네, 멈췄죠. 요게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없으면은 어떤 다른 상태가 변하게 되냐는 페이지가 리프레시, 그러니까 이 유즈 이펙트가 다시 한번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feed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eed 여기 set feed죠. 이 set feed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스테이트의 값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유즈 이펙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출한 거예요. 우리는 페이지 처음에 로딩했을 때,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처음에 마운트가 됐을 때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어레이형을 넣고 아무것도 값을 명시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타임라인 여기다가 우리 스테이트 그대로 한번 내려볼게요. x 했더니 이렇게 서버의 API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매칭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게시됐고, 지금 시간이 8시 51분. 요렇게 되어요. 시간 아직 좀 있으니까 저희 포스트까지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포스트는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할까요? 네, 지금 채팅창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각자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흥미를 돋는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방향을 아예 못 잡으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시면은 그냥 진행할게요. 네, 의견 계속 주세요.
네, 한 분이 각자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두 분이 각자 의견 주셨고, 근데 저 두 분은 잘하시잖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신빙성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면은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스터디를 마칠 건데 그 전에 우리 스터디의 끝 하이라이트 과제 설명이 남았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그 쓴맛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과제를 좀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금 알려준 것도 없는데 이거를 왜 사용하라고 하냐. 그게 스터디입니다, 여러분. 파이팅하고 해봅시다. 그 리액트 라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페이지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메뉴는 뭐 각 페이지마다 메인 페이지, 각 페이지는 뭐 메인 페이지랑 그다음 타임라인 페이지 제가 방금 구현한 거죠. 제가 구현하는데 뭐 10분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이렇게 마이 페이지 3개 페이지를 작성을 할 거예요. 이거가 이제 주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리액트 라우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저처럼 CSS를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오픈 소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직접 디자인을 하셔도 되는데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트스트랩, 뭐 리액트 부트스트랩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UI 요소를 더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서버가 통신하는 단을 뭐 분리를 안 해놨어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유즈 이펙트 이렇게 내부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놨죠. 근데 이 서버가 통신하는 작업이 요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 로그인 하냐는 마이 페이지 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동시에 때려 넣으면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효율적으로 갖다 쓸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직접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제는 제가 좀 안 보여드릴게요. 그 예제는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버가 통신하는 그 패치 함수겠죠? 뭐 패치.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엑시오스라는 것도 있어요. 엑시오스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API 코드, 요 코드 있죠? API 주소. 요 주소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분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 페이지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뭐 API도 없는데 어떻게 구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서버가 통신을 했다고 가정하고 뭐 위랑 분리한 서버 파일 통신대 함수에 필요한 정보를 리턴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필요한 정보는 본인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렇게 생각이 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뭐 여러 개 뭐 함수를 일단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뭐 my my information 내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예요.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패치를 써가지고 원래는 하겠죠. 그렇지만 패치를 일단 됐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는 화면에 직접 구현을 하셔야겠지만 여기에는 뭐 name은 faithfully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이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호출하고 가져오는 방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패치 함수만 구현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일치만 시켜주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속도가 더 빠를 경우에는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작업을 하면은 더 개발 속도의 향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제는 여기까지고 뭐 지금 링크가 아니신 분들도 과제에 대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PDF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지금 가톨릭 대 팬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학생회 측에다가 좀 전달해 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과제 제출은 제가 좀 너무 빠듯하게 안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빠듯하게 할 거예요. 1월 4일, 그러니까 저희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 일요일이 아니죠, 사실. 월요일인데, 일요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 새벽까지는 제출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을 못 엄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좀 페널티로 다음 미제출 시 그분들만 다음 과제를 3배로 할당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못 하시면 스터디 나가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규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과제는 다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제출 방법은 구현한 소스코드 파일을 캡처해가지고 슬랙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요청 드리는 경우는 여러분들 거를 깃허브에 다 들어가서 보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스코드 화면이랑 그리고 이제 그냥 화면, 렌더링한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슬랙에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깃허브 소스 코드 업로드 해가지고 링크를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윙크가 아니신 분들도 과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각 회장님들, 그러니까 지금 팬 회장님한테 뭐 검사를 맡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팀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각각 개인이 각 팀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됐어요. 동기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뭐 등등등이 있죠. 그래가지고 개인 과제를 이제 배정을 하고 랜덤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가 과제예요. 뭐 지금 없으신 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과제를 못 하시는 거겠죠? 제가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걸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과제를 뭐 랜덤으로 발표를 할 거고 개인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네,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을 할 거고 그 프로젝트 주제를 발표를 할 거예요. 간단한 거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에러 핸들링이나 리덕스, 그다음 페이크 REST API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중간 발표 한 7명만 해보고 그다음 마지막 최종 발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질문이 들었네요. 진행 방식이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내드린 과제 있죠? 그거 과제 플러스 그다음에 프로젝트 주제. 그러니까 프로젝트 주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간 작성을 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예요. 뭐 개인 웹사이트가 되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유튜브 API 사용을 해가지고 음악 플레이어 구현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그거를 간단하게만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주제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제 다음 주차죠. 그 날에 이제 제가 이런 테크닉 좀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것들 좀 설명드리고 이후에 중간 발표 진행하고 그다음에 최종 발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갑니다는 뭐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드가 계속 나와가지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뭐 이거는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름 아이디를 사용을 했었죠. 그렇게 사용을 해서 개선을 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고민이 많네요. 그건 제가 최대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하실 것들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이후는 지금 질문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